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6월 김제부안 군산 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출마 요청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가 군산의 구원투수로 나서 새만금 혁신과 지역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연고가 없는 데다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낮아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세계 역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28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백제왕궁 정원과 미륵사 정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백제 유적과 근대 유산, 무형 유산을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도 운영됩니다. 익산 부송사지구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통학로가 좁은 데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있고 공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조 대표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판도와 지역 민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밝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 지역으로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전국 4곳 가운데 민주당 귀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과 군산 김제부안 갑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에서는 조 대표의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조국 대표 22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군산 김제부안 갑 출마 요청 추진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가 군산의 구원투수로 나서 새만금 혁신과 지역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진위는 군산이 일당 독식으로 침체돼 왔다며 이를 바꿀 미래형 정치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추진위는 현재까지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1000명이 모이면 조 대표를 직접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군산에는 부패와 무능과 안일의 카르텔을 깨고 시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군산을 대전환할 수 있는 새 인물, 미래형 정치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 정치 리더가 곧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 조 대표가 군산에 뚜렷한 연고가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역시 재보궐선거, 전 지역에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 대표가 출마할 경우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출마 결단만으로도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 상황. 조국 대표의 선택이 군산 민심은 물론 전북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놓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관영 도지사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당시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계엄 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체계를 유지한 데다가 준예산 편성까지 준비하는 등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매뉴얼에 따른 상황 파악이었을 뿐 실제 청사 폐쇄나 계엄 협조는 없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경선 대상자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경선 대상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정된 경선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민주당 소속 시장 선거 예비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구별로 이달 10일부터 닷새간 합동 연설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일정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합동 연설회가 끝나면 이달 18일부터 예비 경선과 본경선, 결선 투표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도내 기초단체장 공천은 다음 달 10일쯤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화 군산시의원이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하위 20%에 포함된 것은 군산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줄 세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지만 정작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이권 개입 의혹, 의회 내 다툼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은 대부분 감점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데는 군산 지역 위원장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지지하는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과 관계없이 감점에서 제외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자가 평균 4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을 보면 이달 3일 기준 익산은 시장 5명과 도의원 9명, 시의원 29명 등 모두 4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군산은 시장 9명, 도의원 6명, 시의원 29명 등 모두 44명입니다. 군산의 경우 도의원 1선거구와 4선거구는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없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세계 역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280억 원가량이 투입돼 백제 왕궁정원과 미륵사 정보센터 등이 만들어지고 백제 유적과 근대유산,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가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세계 역사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관련 사업비로 28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우선 올해 33억 원을 들여 백제왕궁 정원을 복원해 일발에 공개합니다. 백제왕궁 정원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미륵사 정보센터가 착공됩니다. 160억 원이 투입돼 2028년 개관할 예정이며 미륵사지 석탑 보수 과정과 연구 성과 공유, 디지털 교육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백제왕궁 정원 조성과 미륵사 정보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백제 문화의 가치와 연구 성과를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우선 핵심 유적인 미륵사지와 왕궁 유적, 쌍릉의 연구 활동과 보존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또 금하면 3만 7천여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2028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백제왕궁 궁성 등이 재현되면 익산의 고도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방문객 유입을 위해 보고 느끼는 역사유적 관광에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할 방침입니다. 국가유산 야행과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를 유지하면서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공개 행사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대문화유산 탐방과 고택 종가집 활용 사업 등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백제왕도 진정성을 지키면서 그 가치를 시민의 삶 속으로 확장하여 역사 위에 미래를 세우는 품격 있는 세계유산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궁 정원 복원 등 역사적 상징 공간을 넓혀나갈 계획인 익산시. 제시된 청사진을 통해 세계 역사도시 이미지를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현대차 9조 원 투자와 관련해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업무 협약을 넘어 전북특별법의 특례를 통해 현대차에 조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만큼 현대 측의 투자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도는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에 이번 특례를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군산시는 집안 문제로 일시 중단됐던 센터는 지난 1월 기초보강공사에 착수해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해상폭력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분야에 숙련된 실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전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는 군산항 물류인프라와 제조 물류, 유지보수 등 완결형 해상폭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4년제와 2년제 모델이 합쳐진 통합원광대가 출범했습니다. 임상병리와 물리치료 등 보건계열은 4년제로 전환됐고 외식조리와 미용 피부관리, 호텔 관광 등은 2년제 과정이 유지됩니다. 또 전체 입학 정원의 66%는 전공을 구분하지 않는 무학과 광역계열로 선발합니다. 한편 올해 신입생은 4,089명입니다. 군산시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6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 오른 것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1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천여 명 늘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는 9일 열리는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본회의 생중계를 실시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녹화 방식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다시 보기도 제공됩니다. 익산시가 체육 인프라 구축에 228억 원을 투입합니다. 배석희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암명 파크골프장은 36홀로 늘리고 황등면에는 축구장과 산책로를 갖춘 체육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동북권 익산문화체육센터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며 종합운동장에는 어린이 야구장 등을 짓게 됩니다. 익산 부송 사지구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우려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송동 궁동초등학교 앞. 하교를 마친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부송 사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며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만 되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에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송 사지구 아파트 단지에서 궁동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이 길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데 도로가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아 곳곳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변 아파트 공사도 이어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 커집니다.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나 공사장 옆에 지나가면은 아무래도 사각이 있을 건데. 나면 그때 뭐 어떻게 해주나요? 형사부라도 나야 뭐 해주나. 문제는 통학로 환경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학로 일부 구간은 인도가 좁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사고 우려가 더 커집니다. 주민들은 등하교 시간대 공사 차량 통행 제한과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도 부송사 지구 해추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이 일대를 지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논에서 기러기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군산 옥서면의 한 논에서 죽은 기러기 6마리가 쇠막대기에 꽂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옥서면에 거주 중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논에 기러기가 죽은 채 놓여 있어서 막대에 꽂았다며 산채로 포획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야생생물법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25분쯤 익산 함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A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대전 화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 장기간 방치된 타워 크레인이 11일에 철거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철거 작업은 낙하 위험이 큰 상부 구조물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어 주탑 부분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철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체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군산대가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2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군산대는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1,803명이 전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는 단순한 모집 성과를 넘어 교육 혁신과 산업 연계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무제한 전과제도와 모듈형 컨버전스 학사과정 도입이 신입생 모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61명이 늘어난 7,0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에 7,00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17,384명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경식 남원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시장이 시청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노조와 남원시 지부장은 근거 없는 인사비리를 고발했고 특정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공개적으로 노조를 비난한 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 노동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학기를 맞아 독감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고 2012년 1월 1일 출생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도내 초등학생은 졸업 앨범비를 지원받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14,000여 명의 졸업 앨범비를 지원한다며 올해 9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졸업 앨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초중고 신입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 신입생은 39,800여 명으로 고등학교 입학생은 16,000여 명, 중학교는 14,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생은 8,9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30%가량이 줄었습니다. 초등학교 35곳의 신입생은 1명이었고 신입생이 아예 없는 곳은 23곳이었습니다. 익산 농진원이 그린바이오 기업에게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진원은 오는 19일까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28곳을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사업화 지원 13곳과 수출 지원 15곳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5천만 원, 수출 지원 기업은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농식품 창업정보망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도내 수출 기업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자치도는 수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접수합니다.
또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단기 수출보험과 물류비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오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의 단체보험과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무역 위험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다이로움 밥차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동절기가 지남에 따라 오늘 하멸 아사달공원에서 다이로움 밥차를 첫 운영했습니다. 다이로움 밥차는 혹서기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취약계층 300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무왕의 초대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SNS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맛있는 한 끼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식사 지원을 위한 모 건설회사의 기부 금액으로 마련됐습니다. 식사 쿠폰 사용처를 흥남동 식당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